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아주 후회하는 최악의 실수 6가지, 최악의 돈 소비 6가지,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분의 경험담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제가 또 경험한 것, 그다음에 제가 그동안 우연한 행복 채널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조합해서 여러분이 은퇴하고 나서 이런 소비는 하지 말아야 된다. 예, 이 6가지, 이게 여러분의 은퇴 생활을 망칠 수 있는 6가지 최악의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퇴를 하고 남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퇴라는 이야기보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이 생깁니다. 우선 저부터 그렇습니다. 예, 자녀들을 갖다 다 독립시키고 나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은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수입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연금을 좀 받고 또 부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나왔던 영상처럼 우버 같은 걸 이용해서 부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젊은 때만큼 못 벌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잘못 소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잘못 소비한 이 돈이 여러분의 목을 죄이면 더더욱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분의 이야기를 좀 읽어봤는데, 예, 그분의 이야기와 제가 또 알고 있는 이야기 몇 가지를 좀 섞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은퇴하고 나서 좋은 차를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은퇴했으니까 그냥 우리 좀 좋은 차 타고 다니자. 이제 아이들 키울 때는 그때 돈이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 못 타봤던 벤츠도 한번 타보고 BMW도 한번 타보자. 이러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혹은 멋있는 빨간색 2인용 컨버러블 스포츠카를 한번 타보자.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좋죠. 네, 둘만 타니까 그게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차를 갖다가 타고 또 나이 들어서 사람들 만날 때 초라해 보이기 쉽지 않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좋은 차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인들을 위해서 아예 안전한 차, 그래도 아무래도 좀 큰 차가 안전하겠지. 그래서 좋은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상 이 차에 들어간 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차는 월부로 사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그 부담이 그냥 1,500불? 그 정도 쓰지. 예, 이렇게 생각했다가 막상 그게 몇 년 지나다 보면 이거 1,500불 매달 내는 거 진짜 힘드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고 일할 때보다 은퇴하고 나면 차를 쓰는 일이 더 적어요. 그런데 차 페이먼트가 계속 나가는 게 더 아까울 수가 있습니다. 차를 갖다 맨날 쓰는 것도 아니에요. 젊었을 때처럼 뭐 주말이면 아이들 데리고 외식도 나가고 여행도 가고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차도 훨씬 더 적게 쓰는데 돈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또 나이가 드니까 이제 여행도 많이 가시고 혹은 또 한국에서 반반 살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뭐 자녀들이 크루즈 여행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한 달 동안 유럽 여행 가신 분들도 있고. 근데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간 동안도 1,500불 페이먼트에다가 뭐 기름값은 안 들겠지만 보험료 들어가고 뭐 하고 그러면 2,000불 또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숨만 쉬어도 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때는 진짜 그 돈이 아깝고 내가 왜 이렇게 럭셔리 카를 샀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어저께 영상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은퇴하시고 할 수 있는 부업, 우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업,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한 7만 불 정도 되는 차를 샀을 때 보험료가 10년 동안 한 15,000불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유지 보수비가 한 25,000불 정도 나간다. 그러면 총 소유 비용은 한 11만 불 정도가 나간다고 합니다. 유지 보수 비용은 자동차 오일 체인지도 해야 되고 기름도 또 고급차는 슈퍼 집어넣어야 됩니다. 적혀 있죠. 슈퍼 언레드 들어가고 적혀 있습니다. 고급차 사놓고 레귤러 언레드 집어넣고 타신 분들은 솔직히 그 차를 갖다 다 이용 못 하시는 겁니다. 그 차의 성능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만약 실용적인 차 한 35,000불짜리 차를 샀다. 그러면 차량 가격은 35,000불인데 뭐 보험료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적겠죠. 근데 보수 비용 이게 한 2만 불 정도 들어가고 총 보수 비용은 한 10년 동안 55,000불. 그러니까 절반 가격으로 똑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5만 불이라는 돈이 여러분 은퇴하고 가서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럭셔리 카를 사야 되는 게 좋을까? 이거는 여러분의 결정인데 여러분이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럭셔리 카를 사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묵히게 됩니다. 6개월씩 한국에 반만 살기도 못하고요. 다른 나라 여행도 몇 달씩 못 다니고 이런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럭셔리 카 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또 여행 다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럭셔리 카 갖고 여행 다니기가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은 자연이 뭐 워낙 변화무쌍하니까 어느 지역은 눈이 오는데 벤츠 BMW 중에서도 4륜구동 모델이 있긴 합니다. 근데 4륜구동 모델은 더 비싸요. 뭐 엑스드라이브, 그다음에 포매틱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4륜구동인데 그 차가 아니고 독일 차들 고급차는 다 후륜구동입니다. 예, 눈 오는 날은 쥐약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고급차 끌고 다니면서 뭐 돌멩이 튀어서 긁히고 뭐 이런 같은 거 원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고급차에 있어도 어디 뭐 자연으로 여행 갈 때는 여러분들은 다 렌트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야, 이게 진짜 좀 돈을 쓸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위, 뭐 여러분의 체면, 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차를 사지 말고요. 이 신뢰성을 위해서 차를 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좋은 차를 사고 싶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제안 중에 하나는 뭐냐면 24시간부터 48시간, 하루 이틀 정도는 유예 기간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차를 사고 싶은 강렬한 감정적인 욕구가 보통 하루 이틀 정도면 많이 가라앉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성을 찾는 거죠. 예. 아, 지갑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자존심이 아닌 지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까지 참았다가 차를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최악의 또 지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큰 집을 이사하는 겁니다. 이게 큰 집에 사시던 분들도 있고 또 젊었을 때 진짜 조그만 집, 진짜 3베드룸 이런 데서 그냥 딸이니까 딸 하나 방 주고 아들들은 그냥 니들 같이 써 임마 그리고 또 방 주고 그다음에 부모 방 하나 갖고 쓰고 내 방 하나 없고 서재 하나 없고 이런 삶을 살다가 나이가 드니까 야, 집도 좀 큰 거 사고 싶은데 여유가 좀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게다가 또 특히 다운사이징해서 이사하신 분들, 뭐 저처럼 LA 있다가 라스베가스 오신 분들, 혹은 뭐 텍사스로 가신 분들, 집값이 LA 비하면 절반 이상 싸요. 절반 이상 싸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우, 이거 한 4베드룸 정도 하우스 사놓으면 아이들 놀러 오면 그냥 방 하나씩 쓰라고 하면 되겠네. 나중에 아이들 결혼한 아이들도 그냥 니들 부분 이거 방 써라. 예, 이렇게 주면 되겠네. 저도 그런 꿈을 많이 꿉니다. 그래서 방을 하나씩 해갖고 방마다 아이들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뭐냐? 아이들이 젊었을 때 안 놀러 와요. 바빠요, 바빠. 얼마 전에도 저는 이제 아이들과 패밀리 디너를 했는데 이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 힘들어요. 제가 이놈의 자식, 아빠랑 엄마랑 지금 라스베가스 있는데 라스베가스 한 번을 안 찾아와? 예, 근데 애들은 바빠요. 젊었을 때 안 찾아옵니다. 나중에 그 아이들이 한 40대 되면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도 20대, 30대는 부모님 그렇게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한 40대 되니까, 예, 그때 되니까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고 저도 또 아이들 키우면서 또 부모 입장 되어 보니까 부모님 많이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한 40대 넘어가니까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자, 근데 집값이 싸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LA에서 사는 집 절반 값으로, 절반도 안 되는 값으로 더 큰 집을 살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그렇죠. 이곳 라스베가스만 하더라도 그냥 뭐 아주 좋은 동네 아니면 한 6, 70만 불 정도면 4베드룸 하우스, 예, 충분히 사고요. 한 100만 불 정도 주면 럭셔리 4베드룸도 살 수가 있고요. 또 수영장 딸린 집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이제 한때, 예, 뭐 좀 좋은 집에 살았어요. 집도 크고 수영장도 있고 농구 코트도 있고, 예, 그라지도 포카 그라지 있었고 그런 집에 살았으니까 사실상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은 없는데 평생을 미국에 살면서 그렇게 큰 집에 못 살아보신 분들 중에서 나이 들어서 집값이 LA는 비싼데 이 라스베가스 뭐 혹은 또 애리조나 뭐 텍사스 혹은 뭐 아틀란타 이런 데 가니까 야, 집값 싸네. 그냥 이런 집 한번 사갖고 나이 들어서 좀 멋있게 살아볼까? 사람들 불러다가 집에서 바베큐도 구워 먹고 집에 또 수영장도 있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 예, 이런 생각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 집값이 싼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집은 살 때 월 모기지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집 사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모기지 플러스 여러분이 계산해야 될 게 뭐냐면 집 보험료, 그 다음에 프로퍼티 텍스, 그 다음에 HOA 이거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가는 유틸리티 비용,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총 얼마 나간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텍사스 같은 경우는 프로퍼티 텍스가 비싼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싸다 하더라도 만만치 않게 프로퍼티 텍스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해 봐야 되고
HOA 이런 거 비용도 비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이 크면 아무래도 전기세도 더 나가죠. 물값도 더 나가죠. 게다가 또 잔디밭이 있다. 그래서 잔디밭에 물까지 줘야 된다. 그럼 물값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리고 또 수영장이 있다. 수영장 운영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와, 그걸 저도 옛날에 생각해 보잖아요. 옛날에 생각해 보면 그 전에 살던 집이 큰 집이 앞뒤가 잔디가 있었어요. 잔디에 들어가는 물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수영장 물도 증발해요. 이거 내받은 증발이 더 많이 된다고 합니다. 증발하는데 수영장 메인텐스를 해야 돼요. 청소하신 분 오셔야죠. 몇 달에 한 번씩 약품 다 갈아 넣어줘야죠. 수영장 운영 비용도 1년에 몇천 불이 들어갑니다. 크니까 보험료 많이 나가죠. 당연히 재산세 많이 나가죠. 전기세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따지면 단순히 모기지만 계산해서 집값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집이 크면 그만큼 유지 보수할 때 뭐 고장 나고 이런 가능성도 더 많이 있다. 지붕 같은 것도 갈아줄 때 돈이 더 많이 들겠죠. 이런 것들 뭐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연세가 드시면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청소. 나이 들어서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큰 집 청소하는 것도 일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단층집, 그냥 두 분이 사시기 좋은 집 한 2베드룸 정도, 이 정도면 딱 좋지 않을까. 그럼 뭐 누가 손님이 와도 뭐 묵을 수가 있고, 이게 딱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큰 집 욕심이 많이 나요. 근데 이 집은 지금 이제 3베드룸인데 이 집을 살 때 제가 고려했던 거는 렌트 주기가 좋을까 이걸 고려했던 거고, 사실 이제 이 집이 2층 집이기 때문에 나이가 더 들면 저도 단층 집으로 좀 이사를 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층 집에서 저도 욕심이 있으니까 똑같은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와, 얼마 전에도 한 100만 불짜리 집을 봤는데 너무 좋아요. 집이 뭐 제가 원하는 스타일입니다. 우선 문이 한쪽 문이 아니라 양문을 여는 거.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살던 집도 집은 컸지만 양문은 아니었거든요. 양문을 이렇게 여는 이 집, 이거를 살아온다는 거. 들어가는데 복도가 다른 집 복도의 2배, 3배예요. 와, 이거부터 너무 좋고, 그라지에서 그냥 바로 들어온 데가 팬트리입니다. 그 마켓 보고 가서 그냥 바로 집 내려놓기가 너무 좋고요. 바로 부엌이 들어오고, 근데 다 1층 집이니까 너무 편하고. 그다음에 집이 4베드룸인데 방 하나는 어떻게 되냐면 따로 거실이 있고 따로 부엌이 있고 따로 화장실 있고 아예 그냥 문 하나만 잠그면 따로 별채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 야, 이거 우리 아이들 놀러 오면 그냥 이 방 쓰라고 하면 되겠네. 나중에 손주도 오고 막 그러면 이 방 쓰라고 하면 되겠네. 그 집이 너무 사고 싶었어요. 너무 사고 싶었는데 야, 이게 페이먼트가 계속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사면 산겠는데 이걸 갖다가 사는 게 지금 맞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특히 큰 집을 안 살아봤던 분들은 큰 집에 욕심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아졌거든. 아이들 다 독립하고 나서 조금 나아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훗날 아이들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사람들 불러다 바베큐도 할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데 이게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20대, 30대 때 잘 안 와요. 물론 뭐 집집마다 아이들 성향에 따라 다르니까 제가 100%다 뭐 장담 못하겠지만 보편적으로 젊은 나이는 아이들이 바빠요. 타주에 있다? 그럼 더더욱 안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러 올 거 생각하고 집을 비워놓는다. 근데 사람들이 놀러 올 거 생각하고 뭐 방도 비워놓는다. 이것도 결코 쉽지 않은 얘기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뒤에서 뭐 바베큐 파티 이런 것도 나이가 들면요 자꾸 힘들어져요. 자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쓸데없는 욕심일 수가 있다. 이게 또 후회될 수 있는 여러분의 또 한 가지 최악의 소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최악의 소비 중에 하나, 또 하나의 후회는 뭐냐면 무계획적인 호화 여행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앞으로 20년간 여행 산업이 4조 5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니까 여행을 많이 못 갔죠. 그래서 난 어디를 가볼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커스코 하면 커스코 트래블 뭐 이런 같은 거 많이 꼬시죠. 뭐 호화로운 뭐 크루즈 여행 같은 거, 그다음에 또 유럽 여행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래스카도 가보고 싶고 유럽도 한번 가보고 싶고 또 한국도 가보고 싶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앞에 두 가지를 같이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행을 가는데 한 달 여행 가잖아요. 집 모기지가 여러분이 2,000불만 내면 되는 거하고 5,000불 내는 거하고 생각해 보시오. 3,000불 더 내는 거예요. 그 집을 한 달 동안 안 쓰는데도 5,000불 내야 되는 거예요. 차가 한 달에 1,500불 페이먼트가 나간다.
그 차를 한 달 동안 안 써도 1,500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행 경비만 나가는 겁니까? 예. 6,500불이 더 나가죠. 이것도 카운트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행은 물론 중요해요. 나이 들어서 여행도 안 하고 사는 것도 사실 이것도 뭐 여행에 진짜 취미가 없는 분들 아니면 이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즐겨야죠, 인생을 갖다가. 즐겨야 되고 저도 여행을 좋아합니다. 저는 워낙 여행을 좋아해서 오히려 그 여행에 대해서 큰 의미는 없는데 여행을 아무래도 더 많이 가고 저도 지금 한국을 가는 걸 반반 살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여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길게 여행을 하는 거죠. 올해도 제가 한 3개월 이상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또 작년에는 한 6개월 정도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긴 여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여행할 때마다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 여행을 해도 지 모기지는 나가는구나. 자동차 페이먼트는 나가는구나. 예. 쓰지도 못하는 돈은 계속 나가는구나. 예. 이 생각이 좀 컸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선 여러분이 건강해야 돼요. 여행을 자주 가려면 건강해야 되니까 여행을 자주 간다 이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그래서 평상시에 운동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건강한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생각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우선 내가 한 살을 젊었을 때는 좀 더 활동적인 여행을 하시고요. 나이가 들면 그때 좀 안정적인 여행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이랑 어디 여행 갈 때 비행기표 좀 한 푼이라도 싼 거, 예, 이런 거 좀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만 타고 다녀요. 아직까지는 젊은데 뭐 2시간, 4시간, 예, 이런 비행기에 퍼스트 클래스 타고 다닌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인천공항 갔고 인천공항 라운지를 가잖아요. 그럼 비즈니스 클래스 라운지가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붐비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냐면 동남아시아 여행 가는데 비즈니스 클래스로 끊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라운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라운지 한번 이용해 보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비즈니스를 끊는다고 합니다. 라운지 가면 뭐 먹을 것도 있고 뭐 술도 주고 막 그러니까. 근데 저는 라운지 이용을 많이 하니까 솔직히 뭐 그게 시큰둥해요. 예, 시큰둥한데 좀 이따가 이제 뭐 태국행 비행기 떠났습니다. 그러면 우르르 빠져요. 이게 무슨 함정이 있냐? 태국 가는 비행기표는 뭐 80만 원, 예, 뭐 비즈니스 끊어봤자, 예, 이런데 그것도 비즈니스니까 라운지를 사용시켜 주는 거예요. 예, 미국 오는 거는 몇백만 원 하죠. 비즈니스 끊는 거. 근데 저는 태국 갈 때도 와이프랑 그냥 저가 항공 이용해서 갑니다. 뭐 4시간, 5시간 그래요. 뭐 동남아 가는 게 뭐 몇 시간 걸리지 않는데 그거를 갖다가 퍼스트 타고 한다고 그렇게 뭐 편하진 않아요. 미국에서 한국 가는 거 열 몇 시간은 조금 힘들어요. 조금 힘든데 아직도 젊으니까 이거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돈을 안 써요. 그리고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하는 거는 당신이 은퇴하고 나서 60 몇 살, 65세 넘어가면 내가 당신을 그냥 무조건 비즈니스 태워줄게. 내 돈 내서라도 태워줄게. 그때 돈 아껴서 뭐 하겠어. 우리가 얼마나 살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비즈니스 타고 다니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호텔도 뭐 좋은 호텔 이런 거 안 찾아요. 뭐 제가 무슨 신혼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예, 와이프랑 뭐 좋은 호텔에서 와인 한 잔 마시고 뭐 아름다운 밤을 보내는 거 물론 추억은 좋겠지만 뭐 젊었을 때처럼 되게 로맨스한 밤을 보내고 뭐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잠만 잘 수 있고 오히려 제가 여행하고자 가까운 곳에 있는 호텔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사치스러운 여행을 갖다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년 여행하는 건 연간 예산을 정해서 하시면 좋고요. 저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 올해는 일본을 갔다 오고 한국 갔다가 작년에는 태국을 갔다 왔습니다. 돈이 한 푼도 안 들었어요. 제 여행용 사용하는, 예, 카드가 있죠. 벤처라는 카드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크레딧으로 작년에 2,000불이 나왔고 올해는 한 1,000불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 사용하고 그 여행 경비를 다 그걸로 리임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2박 3일 갔다 왔는데 1,000불 안 들어갔고요. 예, 비행기표까지 다 해서 1,000불 안 들어갔습니다. 태국은 일주일 갔다 왔는데 2,000불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담 없이 여행을 좀 갔다 왔어요. 그리고 건강할 때 더 저렴하게 깐 거 많이 찾아보시고 더 활동적인 여행 계획을 좀 세우시면 좋고요. 은퇴하면 제일 좋은 게 뭐냐? 여러분 시간 부자예요. 성수기 때 가지 마시고 비수기 때 여행하십시오. 그게 최고입니다. 요즘에 이제 아시아나 이제 요즘은 좀 싸요. 예, 아시아나가 좀 합병되는 것도 있고 그랬고 아시아나 비행기표가 싼데 저희 집사람은 이번에 이제 미국 오는 거 아시아나 타고 LA, 서울, 왕복, 예, 왕복 비행기입니다. 편도 아닙니다. 왕복 비행기표 560불 정도에 끊었습니다. 한국에서 끊으면 좀 더 싸요. 예, 한국에서 출발, 미국 왔다가 도로 한국 가는 건 좀 더 쌉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비수기 때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통 한 1,300, 1,400 하거든요. 둘이면 2,600이잖아요. 근데 이걸로 해갖고 1,100불에 갔다. 그러면 얼마가 절약되죠? 1,500불이 절약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용하시면 좀 더 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간 부재이기 때문에 주중에 다니세요. 주중에 다니면 여러모로 쌉니다. 주말에 다니면 비쌉니다. 저는 항상 여행 다닐 때 그런 주의예요. 주말에는 그 동네에서 지내자. 네, CD 내에서. 그다음에 주중에는 관광지에서 지내자. 예, 이런 주의입니다. 그러면 호텔 값도 싸고 여러 가지 쌉니다. 그리고 붐비지도 않아서 좋아요. 예, 사람들 안 붐비니까 더 좋고. 옛날에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막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막 찍잖아요. 여기 찍고 저기 찍고 여기 찍고 막 이러는데 나이가 들면 그냥 몇 곳을 정해서 그냥 여유 있게 머무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한 달 살기 뭐 이런 것처럼 예. 좀 여유 있게 머무르시는 게 좋지. 제주도 갔다가 뭐 여기 갔다가 뭐 부산 갔다가 이렇게 갖고 뭐 일주일 동안 여행 가봤자 기억에 남지도 않고요. 돈만 많이 씁니다. 그냥 한 달 단위로 끊으면 여러모로 쌉니다. 에어비앤비도 한 달 단위로 끊으면 되게 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억을 만들려면 뭐 유명 뭐 호텔, 뭐 메리어트, 뭐 힐튼, 뭐 이런 데서 뭐 유명한 더블트리 이런 데서 비싼 호텔들 이런 거 이용하는 것보다 그냥 특색 있는 부티크 호텔 같은 거, 예, 이런 같은 거 이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칸쿤 같은 데 갈 때도 뭐 진짜 아주 유명한 뭐 브랜드 네임 호텔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서비스가 좋고 그냥 좀 아담하고 규모가 괜찮은데 이런 데를 더 많이 이용하니까 돈을 많이 절약합니다. 그래서 너무 여행에 돈을 많이 쓰면 물론 여행은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좋은 추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여행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노후가 힘들어진다. 돈이 모자라진다. 그러면 여러분의 노후는 더 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최악의 소비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최악의 소비 또 후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녀들이나 손주들한테 하는 선물입니다. 그것도 비싼 선물입니다. 자, 이 선물 갖다가 애들이니까 해주고 싶고 손주니까 해주고 싶죠. 근데 너무 많이 해주다 보면 이런 선물을 계속 받다 보면 이 호의가 권리가 되는 줄 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자녀와 손주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부모가 이제 관대하게 아이들 혹은 손주들한테 줬던 선물이 아이들과 손주들한테 권리가 돼버리는 예,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그만큼 안 주면 이제 부모를 갖다가 무시하는 거죠. 안 찾아오고 예,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인 자녀들 뭐 지페이먼트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학자금 대출도 갚아주신 분들도 있고 휴가 비용도 대주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받는 401k 이게 또 목돈 생기니까 또 돈이 몇십만 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재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물질적인 선물에서 경험적인 선물, 경험에 기반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비싼 장난감을 손주한테 사주거나 혹은 뭐 명품 가방 대신에 함께 멋진 저녁 식사를 한다거나 같이 여행을 계획하고 이런 시간을 갖다 같이 보내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연간 선물 한도를 정하고 그걸 딱 지키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경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을 옛날에는 이제 생일날 100불씩 줬어요. 세뱃돈은 또 100불씩 줬어요. 예, 그게 뭐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100불도 큰 돈이었으니까 자꾸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200불, 300불 좀 올라가는데 요즘엔 워낙 물가가 올라가고 이제 애들도 뭐 20대 중후반인데 이 100불이 솔직히 걔들도 돈 버는데 100불이 좀 요즘엔 뭐 둘이 밥 한 끼 먹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한 게 뭐냐면 아이들 생일날에는 500불씩 줍니다. 제가 아이가 셋이니까 그것도 1년에 1,500불이에요. 500불씩 주고 세뱃돈도 500불씩 줍니다. 근데 이제 분가하고 나서 이제 세배를 못 오니까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영상 통화로라도 세배를 하면 500불씩 보내줬어요. 예, 근데 올해는 딱 애들한테 선언했습니다. 니애들 아빠도 안 찾아오고 나중에 라스베가스 찾아오는 놈은 아빠가 세뱃돈 줄 거야. 근데 이제 영상 통화를 해갖고 이 세배한 놈들은 아빠 세뱃돈 안 준다. 세뱃돈 없다. 니들 다 컸으니까. 니들도 돈 벌잖아. 단 니들한테 생일날 500불씩 주던 거는 줄게. 그리고 그동안 쭉 해왔던 것처럼 이것도 앞으로 물가가 오르면 500불이 600불이 되고 600불이 700불 되고 1000불 되는 날도 오겠지만 당분간은 500불로 정한 거야. 그리고 결혼한 첫째 너는 너도 생일이 있고 며느리도 생일이 있으니까 둘 다 생일을 아빠가 더 챙겨주면 나중에 니들 다 결혼하면 아빠가 1년에 3,000불씩 나가야 돼. 500불씩 줘도 6명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고 너는 결혼했으니까 결혼 기념일날 500불 줄게. 네 생일은
며느리 네가 챙겨라. 네 남편 생일은. 그다음에 너도 네 아내 생일은 네가 챙겨라. 예, 며느리 생일은 네가 챙겨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패밀리 디너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딱 룰을 정했어요. 장가간 큰애는 결혼기념일 날 500불. 둘째, 셋째는 생일날 500불. 이렇게 딱 룰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밀리 디너 같은 거는 이제 아빠가 내주죠. 예, 이런 같은 거는 아직까지는 아빠가 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좀 고맙다고 생각하고 물가 따라서 이건 좀 올려주고 있긴 해요. 보편적으로 이제 젊었을 때 아빠 엄마가 좀 돈을 벌고 그럴 때는 아이들한테 돈을 많이 대주다가 나이가 들어서 진짜 돈이 없으니까 그때 못 대주면 자녀들이 이제 실망감을 갖고 또 손주들도 실망감을 갖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좀 그러면 안 되지만 부모를 덜 찾아오고 또 이런 얘기도 또 들으니까 그게 좀 서글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람이 있다면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애들 생일날은 해주고 싶어요. 예, 나중에 제가 뭐 10년 뒤에 물가가 올라갔고 1,000불씩 준다. 뭐 20년 뒤에는 2,000불씩 준다. 그만큼 제가 능력이 좀 되고 싶은 거죠. 그다음에 쟤들도 지금은 이제 아직 20대니까 그렇지만 40대 그래서 뭐 지들도 애들 키워보면서 좀 철들면 나중에 부모 용돈 주는 날도 있겠지. 물론 둘째 놈은 예, 아빠 생일날 용돈을 보냅니다. 유일하게 둘째 놈이 보내요. 예. 그 놈이 또 아빠한테 열심히 돈을 보냅니다. 뭐 몇백 불이라도 보내요. 뭔 돈이냐? 그러면 아빠 술 사드십시오. 술 좋아하니까. 예. 이렇게 얘기하는 둘째 놈도 있는데 뭐 나중에는 또 아이들이 또 그렇게 될 날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소비 지출에 대한 후회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돈이 없다고 돈을 밀어주는 경우예요. 이건 뭐냐면 아이들의 인생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모기지 내는 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모기지 내는 것도 도와주고 아들이 뭐 사업하는데 아빠 돈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손을 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쓰러우니까 도와줘요. 근데 이게 도와주고 나면 뭐냐? 나는 은퇴하고 나서 돈이 없어. 이제 생길 데가 없는데 내 돈은 빵빵하고 얘들은 또 자립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옛날에 많은 집들이 그래요. 큰아들이 사실상 잘 안 풀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옛날 분들은 그래요. 큰아들이 잘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린 경우가 많은 게 옛날에는 그냥 우리 큰아들 제사 지내는 건 큰아들. 그래서 큰아들만 자꾸 밀어주니까 큰아들이 스포일 됐다고 하죠. 예, 그래서 너무 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녀들한테 너무 밀어주면 이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자녀들의 자립심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는 안 될 때는 도와주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큰애 장가 갈 땐 도와줬어요. 도와준 건데 아직 어린 나이에 좀 일찍 장가 간 거죠. 예, 일찍 장가 갔는데 며느리도 고척 집안에서 무남동녀 외동딸이고 둘이 좋다고 하는데 그냥 빨리빨리 자립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 또 사돈댁도 그냥 빨리빨리 결혼해갖고 자립하면 좋겠다. 그래서 모자른다 하더라도 지들이 또 좋다니까 열심히 결혼해서 살아봐라. 그리고 미리 이제 결혼하니까 돈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좀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이 아이들이 앞으로도 계속 돈을 달라고 그러냐? 미국에서 큰 애들은 보편적으로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낫긴 해요. 예, 보이는 게 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 큰애 같은 경우는 결혼할 때도 아빠 저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 갚기 힘들다는 거 아니까 그냥 뭐 결혼하면서부터 빚지게 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냥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다행히 지금까지 아빠한테 손 벌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넉넉한 것도 아니에요. LA에서 살고 있으니까. 예. 둘이 벌어고 그다음에 월급도 만만치 않지만 LA 물가가 하도 세갖고 넉넉하게 사는 사람도 아닌 걸 아는데 그래도 도와달라는 소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딱 미리 잘라서 얘기했어요. 아이들 첫 차 사줬어요. 중고차 사주고 딸은 제가 타던 차를 줬죠. 예, 딸이 제일 좋은 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그 딸 아이니까 또 아무래도 사내 자식보다는 조금 걱정이 되는 거 있죠. 예, 가다가 또 차 고장 나고 쓰면 또 어떡할까 뭐 이런 걱정이 있으니까 딸한테는 그래도 차를 제일 좋은 거 해줬는데 자기 학자금은 네가 갚으라고 했어요. 아빠가 차를 이렇게 해줬으니까 네 학자금 융자는 네가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가 열심히 벌어서 갚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들들한테는 그런 얘기했어요. 너는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아빠는 절대 너한테 사업 자금을 투자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안 하냐? 야, 아들한테 사업 투자를 했는데 네가 뭐 돈을 벌든 못 벌든 간에 나는 되게 리스크가 많은 건데 내가 왜 너한테 사업 투자를 해야 되냐? 너는 크레딧을 많이 쌓고 그다음에 크레딧 쌓은 다음에 나중에 SBA 융자를 받아. 융자 받아서 사업해.
말아먹으면 뱅크럽시해. 저는 냉정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아빠는 너한테 투자하고 싶은 생각 없다. 그냥 아빠의 인생은 아빠의 인생이니까 절대 아빠 인생한테 돈 달라고 하고 사업한다고 돈 보태달라는 소리는 하지 마라. 그리고 아빠의 모든 재산은 아빠가 죽고 나면 그 애들한테 남는 게 있으면 얘들한테 가는데 아빠는 웬만하면 다 쓰고 갈 거다. 얘들한테 줄 거 없어. 그러니까 인생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첫째 아이는 뭐 지금까지 키워보면서 느낀 바 그놈은 그냥 죽어라고 꾸준하게 월급쟁이 할 스타일이에요. 성격이. 하란 일은 되게 꾸준하게 하는 성격이고 둘째는 나중에 뜯어 말려도 지 사업할 놈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싹수를 보면 둘째는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입에다 갖다 팔고 뭐 지 뭐 하겠다고 운동화도 뭐 팔아보고 뭐 컴퓨터 부품도 팔아보고 열심히 이런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남의 집에서 월급 받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죠.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게 얘 성격에 남의 집에서 한 1년 일하고 팩 자기 사업하겠다 이런 얘기 나올까 좀 걱정했는데 생각 외로 지금 뭐 2년 넘게 꾸준하게 일을 잘하고 있어서 기특해 보입니다. 저는 적어도 이제 둘째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의 집에서 5년 이상 일해봐라. 그리고 네 비즈니스 하는데 비즈니스 할 때 어떻게 하냐. 지금부터 네 회사를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아빠가 너한테 차를 고치면 아빠가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인보이스를 적어라. 회사 매출을 만들어라. 네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해라. 친구들한테 밥 한 끼라도 먹고 차 고쳐주지 말고 지금 차 고치는 일 하니까 친구들한테도 형식적으로 네가 나중에 혹시 짜장면 사주는 한이더라도 친구 브레이크를 고쳐줬다. 네가 300불 받았다. 받아라. 인보이스 발행하고 받고 네 컴퍼니 이름을 집어넣고 나중에 친구한테 맛있는 음식을 사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기록을 만들어라. 비즈니스 3년만 기록이 남으면 SBA 론 받을 수 있다. 진짜요? 모르죠. 얘는 이게 아직 사회 초년생이니까. 뭔가 인컴이 왔다 갔다 하면 3년 지나면 네가 론을 받을 수 있고 네 크레딧을 잘 써야 되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크레딧 쌓는 거 얘기를 잘하는데 큰애가 이제 은행에 일하니까 맨날 그러죠. 오빠한테 배워라. 딸한테는. 둘째도 네 형한테 좀 물어봐라. 어떻게 투자하고 401k 어떻게 하고 IRA 어떻게 하고 크레딧 어떻게 쌓고 이런 같은 거는 배워라. 형한테. 그리고 네 크레딧 쌓았고 그런 다음에 네 비즈니스를 해라. 말아먹으면 뱅크럽시 하라. 저는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아먹을 가능성이 더 많다. 보편적으로 네가 말아먹을 가능성이 70%라고 본다. 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생겨서 3년 안에 말아먹는 비즈니스가 70%가 넘으니까. 근데 아빠는 그런 거에 투자하기 싫다. 70%의 루즈 가능성이 있는 거에 투자할 바에 라스베가스 이 블랙잭을 하면 55%의 루즈 가능성이니까 블랙잭이 더 낫다. 내가 너한테 투자할 이유 없다.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무모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들한테 좀 매정하게 한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제가 나이 70, 80대 갖고 자녀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저도 자녀들한테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손 벌려서 아이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위해서 오히려 지금 냉정하게 끊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 필요 없는 최악의 소비 중에 하나, 후회할 수 있는 소비 중에 하나 뭘까요? 별장 사보는 겁니다. 야, 별장 하나 샀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곳 라스베가스도 제가 자주 놀러 가는 찰스톤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겨울에 눈이 펑펑 옵니다. 제가 중간중간 영상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여름에도 시원해요. 라스베가스가 그렇게 더운데 라스베가스가 100도여도 거기는 20도가 내려갑니다. 항상 80도예요. 여름에 여기서 한 70도, 그렇잖아요. 거기 50도예요. 밤에 추워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 얼음이 옵니다. 거기에 이제 알던 신동부동산, 신동부동산 아버님이 사는 별장이 있는데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사고 싶어요. 별장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 별장이 옆에서 또 지켜보고 막상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별장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1년에 몇 주? 자주 이용하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몇 달이고 이용해요. 나중에 2년, 3년 지나면 이용을 안 합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1년 내내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게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달려가 봐야 됩니다. 신동 같은 경우도 그때 보니까 그 별장이 연락이 와요. 바람이 불고 산이니까 바람이 불어갖고 전봇대가 있고 그러니까 전기가 끊겼다. 그러면 차 타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음식 같은 걸 다 어떻게 꺼내든가 해야 돼요. 아니 발전기를 돌리든가. 아니면 음식이 다 상하니까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겨울에 수도관 같은 거 물 얼 수도 있으니까 중간중간에서 물 또 체크해봐야 돼요. 근데 또 사람이 없으니까 메인테넌스 체크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한 분은 제가 아는 형이 옛날에 이제 LA 인근에 필라에다가 집을 샀어요. 별장을 산다고 처음에는 자주 놀러 갔어요. 뭐 친구들도 쓰게 해주고 놀러 갔는데 좀 놀러 가다 보니까 이제 귀찮아 안 가게 돼. 거기서 놀겠다고 노래방 기계도 갖다 놓고 침대, 뭐 소파, 가구도 갖다 놓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갔더니 다 털렸어요. 집이 비어 있는 거 아니니까 다 털어간 거야 집안에. 그리고 또 다른 분 한 달에 건너서 아는 분은 어느 날 갔더니 홈레스가 거기서 살고 있더래요 그 집에. 그러니까 이게 메인테넌스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다가 관리 회사에다 맡기잖아요. 그러면 관리 회사 비용도 들고요.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안 쓰고 있는 동안 에어비앤비에다가 뭐 빌려주면 되잖아. 혹은 또 베케이션 홈으로 빌려주면 되잖아. 근데 여기 관리 회사에서 떼간 돈도 만만치 않고요. 근데 또 그게 늘 항상 꽉 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하면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돈으로 매년 그냥 한 달씩 그 동네 최고급 호텔에 머무는 게 더 싸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럴 거예요. 별장 하나 1년 동안 유지하는 비용을 그냥 한 달 동안 어디 가서 별장 하나 렌트하면 그 값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있었던 집이 수영장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수영장을 썼지. 중학교 넘어가보다 와서는 수영장 안 씁니다. 수영장은 그냥 연못이 돼버렸어요. 집에서. 제가 집 뒤뜰에서 와인 마시면서 그냥 쳐다보는 연못이 돼버렸습니다. 저도 수영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수영한 기억이 언젠가 싶어요. 그런데도 수영장에 낙엽이 떨어지면 치워야 돼요. 안 치우면 수영장 물이 썩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장 청소하신 분들이 매번 와요. 오고 또 수영장 필터를 계속 돌려야 돼요. 돌리는데 거기 들어간 또 소금도 들어가고 뭐 전기세도 들어가고 또 약품도 몇 달에 한 번씩 갈아야 됩니다. 1년에 따져보니까 그게 한 4, 5천 불 이상 들어가요. 어느 날 이게 뭐한 짓이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 물을 다 뺐어요. 그리고 위에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갈라지지 않게. 4, 5천 불이 들어가는데 그 돈 갖고 가족이 여행을 가면 돼요. 뭐 요즘에는 물가 많이 올랐지만 그때 뭐 10몇 년 전이면 4, 5천 불이면 온 가족이 칸쿤 여행을 일주일 신나게 하고도 돈이 남았어요. 내가 뭐 한다고 이럴까? 그냥 칸쿤 여행을 가면 차라리 수영도 하고 놀죠. 집에서는 안 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수영장이 필요하니까 하는데 나이 들면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까 뭐 중간에 나왔던 거 비싼 집을 살 필요가 없다. 수영장이 있는 집, 난 수영장이 있는 집에서 한 번도 안 살아봤어. 이게 로망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아이들이 크고 나서는 더더욱 뭐 권해드리지 않고 손주 와서 놀 수 있잖아. 생각해 보십시오. 몇 번이나 데리고 올까 같습니까? 손주가 어렸을 때 안 와요. 아이들이 좀 크면 그때 아이들이 찾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손주들이 좀 크면 그때 아이들이 찾아오는 거지. 손주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자주 안 와요. 가까운 데 사는 거 아닌 이상. 그러면 그 손주가 몇 번 오는 것 때문에 수영장 관리비를 1년에 몇천 불씩 내신다? 그럴 바에 그냥 다 같이 패밀리 다 크루즈는 한번 가세요. 그게 최고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작년에 이제 한국가에 있어갖고 못했는데 저희 큰애 하고 며느리한테 올해도 뭐 얘기했죠. 작년에는 뭐 아빠가 뭐 약속 못 지켰는데 내년도 니들 결혼기념일이 공교롭게 걔들이랑 우리랑 이제 부모랑 하루 차이예요. 어떻게 결혼을 그렇게 했어요? 결혼기념일이 하루 차이여갖고 제가 걔들 결혼할 때 그 얘기했거든요. 1주년을 날 때 아빠랑 니의 부부랑 해갖고 아빠 엄마랑 니의 부부랑 해갖고 크루즈 가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한국인이라고 못 지켰죠. 그래서 뭐 내년이고 언제좀 시간 되면 아빠가 한번 내줄 테니까 크루즈 가자. 뭐 네 명이서 크루즈 가는 거 얼마 안 들어가요. 크루즈는 그렇게 별로 안 들어가요. 뭐 한 사람당 700불 해봤자 4명이면 2,800불인데 그게 사실 좋은 경험이죠. 그게 좋은 투자지. 아이들한테 돈 대주고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투자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년에 뭐 6개월 이상 사는 거 아니면 솔직히 손해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집을 사시겠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은 좀 애매모호하긴 하지. 뭐 근데 한국 요즘에 에어비앤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 달, 2달 계신다 그러면 에어비앤비 이용하시는 게 낫지. 한국에서 집 사갖고 세금 내시고 뭐하고 이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 요점, 은퇴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6가지 최악의 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비싼 차. 두 번째, 필요 이상으로 큰 집. 세 번째, 무계획적인 호화 여행.
네 번째, 자녀들과 손주에 대한 과도한 선물. 네, 다섯 번째, 그다음에 가족들한테 내가 호구돼 갖고 ATM 역할하고 가족들이 필요한 돈 메꿔주는 역할하는 거. 그다음에 여섯 번째, 휴가용 별장이었습니다. 자, 이것만 줄여도 여러분의 은퇴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겁니다. 예, 60대에 뭐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다니는 거 이거보다는 여러분이 진짜 70, 80일 때 힘들 때 비즈니스 타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이 들으니까 한국 한번 나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완전 누워서 가보세요. 예, 힘들지 않습니다. 안 힘들어요. 그리고 한국 가도 그냥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이러지 말고요. 예, 콜밴 부르세요. 한 15만 원 들여서 부르세요. 안 힘듭니다. 그러면 한국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즐거운 시간이에요. 비즈니스 타고 한국 가잖아요. 예, 그럼 그냥 라스베가스 가면 LA에서 가는 것보다 1시간 더 가는데 1시간을 더 가든 2시간을 더 가든 상관없어요. 그냥 가자마자 그냥 비행기 딱 뜨고 난 다음에 그냥 쫙 펼쳐갖고 누워서 안대 대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딱 끼고 그다음에 음악이나 듣고 그다음에 눈 마사지나 하고 그다음 맛있는 음식이나 먹고 예, 이러다 보면 시간 금방 갑니다. 잠 푹 자고 그러면 피곤하지 않아요. 나이 들어서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6가지 필요 없는 최악의 지출을 줄임으로써 여러분이 80대 이때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자녀들한테 손 벌릴 일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제 꿈은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 목표는 지금 50대, 60대 예, 이때보다는 70대, 80대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제가 언제든지 비즈니스 타고 한국 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행을 가도 공항에서 픽업 오고 택시비를 내고 뭐 이래도 아깝지 않게. 지금은요. 저는 그런 거 아까워요. 예, 여행 가잖아요. 칸쿤 같은 데 여행 가면 택시값 막 딜해 갖고 예, 싸게 가요. 예, 20불이면 갈 수 있는데 뭐 하러 뭐 픽업 서비스 뭐 50불, 100불 이렇게 낼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돼요. 칸쿤 가도. 아직까지 젊으니까 가서 뭐 이 사람이랑 딜해보고 저 사람이 딜해보고 20불이면 갑니다. 시내까지. 근데 그거 모르잖아요. 그냥 픽업 서비스 최소 50불, 100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와이프는 여보, 지금 우리 젊잖아. 지금 돈 아껴야지. 예,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70, 80대잖아요. 그러면 그거 여행 끝나고 와서 비행기 내려서 택시 잡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는 아예 미리 좀 돈이 나간다 하더라도 예, 택시 미리 부르겠죠. 예, 콜 서비스 미리 불러갖고 딱 픽업 서비스 해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호텔에서 그런 거 서비스 해주는 데가 있어요. 뭐 물론 좋은 호텔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뭐 보통 서비스 보니까 호텔에서 왕복 100불 이렇게 받더라고요. 칸쿤 같은 경우에. 예, 그래서 밴 하나 딱 뭐 보내주는데 이런 같은 거 이용하면 더 편하죠. 나이 들면 또 어리버리 하잖아요. 근데 공항에서 이름표 딱 들고 찾아가면 그 사람만 쫓아가면 되니까 안전하고. 나이 들어서가 돈 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60대, 70대, 80대 생각하면 60대보다 70대가 더 필요하고 70대보다 80대가 더 필요하니까 지금 말한 이 6가지 최악 후회되는 이런 소비를 갖다가 60대 때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더 나은 70대가 있고 더 나은 80대가 여러분을 기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하는 캠피디였습니다. 파이팅!